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어제 마음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트럼프의 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은 사실상 저도 주식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리사 쿡 이사의 해임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미국 외신 보도로 보면 어게인 양적 완화 어게인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거 보면서 지금 뭐 이런 거를 지금 시장 자체에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니구나. 시장 자체가 유동성의 파티에 취해 있는 시장인 것 같다. 혹은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AI의 꺾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자기 갈 길을 가는 시장의 모습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특히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글로벌 전체 시장이 최근에 어찌 보면 유동성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특정 섹터에서는 유동성 랠리가 끝도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참 많이 새벽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좋은 종목은 잘 빠지지 않고 가는 종목은 끝도 없이 가는 시장이 무한 반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시장도 많이 발전을 해서 미국 시장과 같이 좋은 종목, 우량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만큼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더 DB 상당히 오래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HD 현대인락처럼 전력 인프라의 시작과 끝을 봤을 때 아직도 끝이 안 났잖아요. 산업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펀더멘털이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끝도 갓도 없이 지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의 조선업종 또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뭐 큰 폭의 지수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시장에서처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과거와 같이 좋은 종목군들이 안 떨어지니까 잡주에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매매를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던 종목이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나는 최고의 종목에서 놀겠다. 그게 안 된다면 장중 대금이라도 최고의 종목에서 나는 싸우겠다 라는 생각으로 요새 시장을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온갖 잡주들이 튀었다 죽었다 튀었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또 한편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될 포지션이 어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 8월 달에 올해 반대 매매 중에 최고의 반대 매매가 이번 달에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어떻게 반대 매매가 나왔지? 지수가 이렇게 안 빠졌는데 어떻게 반대 매매가 올해 사상 최대가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2020년도 코로나 장세에 퇴출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퇴출된 사람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는 시장에서 분명히 가는 말은 끝도 없이 계속 가는데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차선이 어찌게 보면 독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말이 들어가기 전에 말이 좀 길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고, 회원님들 방송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안 보는 거고, 내 것이 아니면, 그리고 최대한 주도주는 저가에 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관점 지속적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 플러스 3 이벤트 진행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 그룹주 합병. 사실 오늘 오전부터 찌라시가 돌고, 네, 느닷없이 아침에 현대 미포주소선이 폭등을 하면서 굉장히 들어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왜 이렇게 조정이 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HD 현대그룹주 합병,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진행이 되었던 거라고 한다면 내일 갭이 들었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HD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게 합병이 선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반영이 되면서 주가들이 폭등을 하고 다시 좀 밀려서 내려오고, 그 이후에 실적으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적으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합병 이슈로 내일 추격 매수는 조금 비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현재 보면 시장은 조선 섹터,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오늘 시장이 움직였었고, 최근에 강력했던 로봇주들은 전부 다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노랑봉투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들 잘 지켜보면서 나중에 대응 전략을 짜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에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대략 2천억 정도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단은 종가를 좀 끄집어 올려놨는데, 지금 뭐 해외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엔비디아는 실적이 견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소할지 저는 약간 궁금하고요.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고 조선업종이 있겠죠. 이들 종목이 내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빠졌다,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 동시에 종목군들 시장이 우리나라도 개파락을 한다 하면 조선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내일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사실 지수는 그냥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이렇게 좀 밀리긴 했어도 계속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장세가 매일같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종목으로 쏠려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오후장만 되면 지수는 올라도 종목군들의 이 낙폭이 확대되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강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전략을 짜시는 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려운 종목이, 그러니까 사기 쉬운 종목은 왜 우리가 종목을 사기 쉬울까요? 그거는 그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걸어놓은 즉시 다 체결을 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쉬운데 수익 내기는 오히려 어렵고, 매수가 어려운 거는 주식이 강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조금만이라도 떨어져서 내가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종목. 그렇지만 그 종목은 안 떨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고 싶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오히려 반대로 수익 내기가 더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 입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적게 벌더라도 그런 종목군들, 우상하고 있는 종목군들, 업종이 살아있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군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는 사실 오전에 4천억 정도 매도였는데 장 막판에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일단은 사진을 보면 급격히 들어오면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덜 판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별로 그저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철저하게 올라간 게 이쪽, 네, 반도체 안에서 애플의 밸류체인 일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그 외에는
조선 일부가 전부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죠. 현대중공업 11%, 현대미포 많이 올랐고, 삼성, 한국조선해양 시간에서 지금 11% 올라가고 있고, HD현대 이렇게 조선이 대부분 강세였고, 그 외는 별로 시장에 밋밋했던 하루였다, 뭐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트럼프의 연준이사 쿡 해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슈. 시장은 저는 이게 약간의 노이즈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이를 양적 완화 어게인이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을 보고 시장이 올라가면 우려감 등은 다 묻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버티는 것일까 라는 고민도 해봤고요. 그것도 아니면 유동성의 힘이 아직도 건재하구나 등 아침에 개인적으로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경제 매크로라는 것은 과거에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좀 주었던 요인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매크로 지표 환경과 뭐 기업들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요즘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개별 산업과 기업 중심에서 생각하고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즉, 그 정도로 시장 강한 섹터는 조정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구조로 지금 장기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싶습니다. 한국도 어찌 보면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으로만 몰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려는지요. 과거처럼 묻지마 단기 테마주의 추종 매매가 줄어서인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일 세론을 보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조선주들, 전일 장 끝나고 하나오션의 60조 캐나다 잠수함 숏리스트 선정 이슈에 하나오션이 올라왔는데, 아침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하나오션 올라온 거는 뭐 그래 이슈가 있었으니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HD 현대미포가 상승하는데요. 리포트가 아침에 있긴 있었어요. 그 리포트는 이제 두산 비나의 이 인수로 인한 수혜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오늘의 신고가는 이 정도까지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했던 부분이라, 중간에 이제 좀 현대미포가 올라왔다가 좀 빠졌었죠. 보면 쭉 수급은 있는데도 계속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를 다시 들어 올린다, 프로그램이 살아있다 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거 찌라시 도는 게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의 이 합병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랑 장목편에 합병 이슈가 나오니까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들은 진짜로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들이 알고 들어왔다면 내일 선매수한 거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어서 샀고 내일 올라가서 일정 부분 차익하고 갈 수도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컨콜 내용만 좀 보면요, 컨콜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합병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된 현대중공업은 2035년도까지 매출 37조를 목표로 한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대충 15%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대충 곱하면은 1.5 해서 많으면 7조, 35년도에 영업이익 7조를 목표로 한다. 2029년도 지금 예상 컨센이 현대중공업이 5조거든요. 영업이익 5조니까 앞으로 7년 뒤에 6조에서 7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37조를 하겠다. 그럼 이거를 밸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폭은 당장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에 여기서 추가 급등을 해서 60만원 가고 70만원 간다라고 한들 그 밸류가 정당화되기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대신 이 현대 쪽의 움직임을 보면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직 현대는 미국에 대한 투자, MRO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많이 없는 상태인데, 이 조직의 구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 단의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세진중공업을 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여기에다가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세진중공업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한 가운데 조선의 중소형주 단에서는 SN시스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어제도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오늘 거래 대금 많이 터져서 내일 한 번 더 S 맞나? SN시스 내일 한번 공략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밀리더라도 48,000원 부근 혹은 그 이하권에서는 지금은 지지 구간이 좀 어느 정도 갖춰졌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47,500원까지는 빠져도 매수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여기 1차적으로 매수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밑에 이 위코리를 돌파를 시켜놓은 46,000원대에서는 바운스라도 나오겠죠. 내일 그 관점에서 보면 되고, 내일의 3일선이 올라와서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만에 하나 눌림이 나온다면 이 종목을 보고, 이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위에가 시가가 돌파가 되면 순간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SN시스를 오히려 좀 봐볼 것 같습니다. SN시스를 좀 봐볼 것 같고요. 조선주 쪽에서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MRO 진출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강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삼성중공업이 SN시스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연계돼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뭐 조선주 기자재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현대중공업 합병이 되고 구조가 잘 잡힌다면 과거에 이 현대힘스가 현대 거였죠. 근데 이거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는 게 현대힘스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테크하우스 기업인데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고 2분기에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와서 급락을 했었는데 신고가 위에서 움직이고 매출 성장률이 타 업종, 타 종목군들 대비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3, 4분기의 성장률로 보면 다른 조선 기자재들보다는 세진중공업이 성장률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테크하우스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선 중소형주 단에서는 SN시스를 눌림으로 볼 거고, 수익 관점에서는 동성화인텍이 조정을 받던지 세진중공업이 지금 조정을 받던지 하면 참 좋겠다 정도로 조선주 정리해 드립니다. 자, 제약바이오를 보면 아침에 일라이 릴리의 삼상 이슈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펩트로는 뭐 반등을 하겠지, 그리고 그 외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기존에 했던, 왜 삼성 성공했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뭐 인벤티지 랩이 폭등을 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SN시스를 매매를 했었죠. 두세 번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뭐 짧게 뭐 2, 3% 먹고 나오고 눌림해서 뭐 걸어놨는데 일단 잡혀서 뭐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먹지 말고 팔자, 밑에 걸어라. 좀 반등에 일단은 여기서 판 이유가 동시간대 인벤티지 랩이 이상하게 막 급등을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뭐 유료 기사가 좀 나왔고, 베이링걸하임과 작년에 계약했던 이 플랫폼 공동 개발 계약에 이어서 MTA 즉 물질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그 기사를 좀 늦게 봤으니까 보고 나서 일단 이 첫 파동만 좀 먹고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SN시스의 구간과 이때 상승 파동이 나왔던 구간, 이 구간에서 빠지는 구간에 돈이 그때는 제약바이오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벤티지랩 약상한가가 좀 나왔습니다. 약상한가가 좀 나와서 일단 지금 시간에서 막 흔들 하는데요.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지금 빠지는 거라 내일 빠지면 저는 이거는 마감 방송의 회원님들한테 내일 약상한가를 좀 노려보자. 약상한가를 원래 이 종목은 상한가 갔다가 흔들리는 게 너무 많았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내일 빠지게 되면 좀 밀리는 구간에서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날 이 전환사채 물량이 200만 주가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뺐다가 9월 20일까지 해서 올려가지고 전환사채 비싸게 팔아먹으려면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 이런 제약바이오들 있죠. 제약바이오들 미국 영향에 의해서 빠진다 한들 엔비디아와 제약바이오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세가 가장 좋은 거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58,100원에 이 삼자 배정 유증 가격이 있는데요. 그때는 미리 알았던 애들이 팔아가지고 떨어진 거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밀렸다가 돌파가 되면 단기 슈팅이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제가 보는 종목군들은 전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죠. 종목군들이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빡빡 기는 종목군들 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파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내가 뉴프렉스 같은 거 너무나 지금 거래 대금이 적어서 많이 사지도 못하죠. 이런 거 하루에 7억 들어가면 이거의 100분의 1 혹은 200분의 1 정도를 매일같이 떨어졌을 때 좀 사다가, 어차피 미래는 스마트, 그러니까 AI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데, 이 넥스트 드라이버는 저는 스마트 글래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 분출 직전이기 때문에 3일선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라 그 3일선 5일선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LS 에코라든지 뭐 LS 일렉이라든지 이런 변압기 종목군들은 좀 밀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기만 하면 들어가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엔터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중국 노이즈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중국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노이즈는 저는 기후에 가깝다. 여러분들, 조선주가 한번 밀렸었죠. 이 구간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지금 어찌 보면 이 구간에서 올라와 버리는 폭이 각각의 종목에 막 20%가 넘습니다. 대형주도. 이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한마디 했잖아요. 니네 미국과 마스카 프로젝트 하는 거는 우리의 이익에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기회였죠. 엔터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산업이죠. MD의 매출 구조가, 그러니까 엔터사들이 과거에는 공연과 음원으로만 돈을 벌었다면, 확실하게 MD 매출의 구조적 성장이 바뀌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캐던, 그리고 조만간 있을 애플 TV의 K-팝 등을 고려했을 시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저는 뭐 매매 뭐 주로 했던 게 이제 인벤티지 랩하고 뭐 한택까지 해서 딱 4종목 매매 했던 것 같아요. 한택은 그냥 본전치기 했어요. 이거는 본전치기 하고, 눌림으로 조금 담아가는 종목군들은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도 있어가지고 뭐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SN시스랑 몇 개 한 딱 보는 종목이 전부였던 것 같네요. 오늘 매매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